이런 부분이 찝찝한 거예요. 앞에는 비상장도 팔고, 그죠? 안녕하세요. 주식 후기님 문견우입니다. 네, 어저께 이어서 오늘은 물량 정리된 비보정 그룹 그리고 물량을 정리 중인 종목들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보유하신 분들은 영상에 대해서 참고만 하셔야 되지 매매에 대한 그 손실이나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비롯해서 구독자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계시지 않거나 이미 다 정리를 하셨을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불편하신 분은 그냥 보지 마세요. 자, 비보던 헬스케어. 일단 비보던 제약과 합병을 완료한다고 며칠 전에 얘기를 했었죠. 11월 초에. 그러면서 사명을 변경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헬스케어는 비보던 제약 흡수합병을 완료를 하면서 비보던 제약으로 사명을 변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는 비상장으로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피합병 회사를 갖다가 소매를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사업을 통해서 뭐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주주 가치 극대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예전에 이제 대마성으로 해가지고 정말 많이 해먹었고 그 다음에 요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으로 엄청나게 많이 주가 차익을 봤었죠. 이때 차트에서 보시면 알 거예요.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전환사채권을 갖다가 갑자기 11월 11일 날 발행을 하는데 뭐 좋아요. 발행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60억 단위입니다. 60억. 60억을 갖다 하는데 이런 회사에 누가 60억을 할까요? 라고 생각하면 뭐 신기하죠. 신기한데 사채 이율을 보세요. 이율. 만기율이 10%에다가 표면이율이 6%입니다. 다른 어떤 전환사채보다 좀 이율이 높죠. 뭐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자금을 있다가 융통하기 힘드니까 좀 비싸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요거는 좀 많은 편입니다. 어쨌든 실제로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요 날이 돼봐야 알겠죠? 12월 20일이니까 23년 뭐 22년 12월 20일 요때쯤에 납부를 하는 걸로 하겠죠. 어쨌든 비보는 헬스케어는 제가 봤을 때 이거 끝났고 자, 텔코나이프 투자 자산 가치 폭락을 했다라면서 어제 뉴스로 나와요. 순손실이 눈덩이처럼 됐다. 뭐 KPM 테크에 대해서 유중 참여를 했는데 274억을 갖다 손실 처리해버리고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손실을 처리해버렸다. 물론 향후에 뭐 주가가 올라가거나 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좀 덜 될 수는 있겠지만 여기 있죠. 회수 가능액이 장부 금액을 상회하면은 뭐 이렇게 장부상 환입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하죠. 왜냐면 KPM 테크도 요 같은 라인에 순환 출자를 했지만 순환 출자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요 애들 요 4개 묶여있는 애들 뒤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요거를 올릴만한 테마가 이젠 없다. 뭐 비마약성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과연 이게 또 속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얘들은 해먹을 거 다 해먹었습니다. 한일진공 주가보다 낮은 전환가 낮은 CB에도 조기 상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거의 이제 마무리 빠따 때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환사채가 전환 가격이 현재 한일진공 주가가 뭐 1,000원이라고 할게요. 1,000원이라고 하면은 이걸 갖다 800원에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조기 상환을 해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이거는 여기에 이제 투자한 애들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름 보시면 뭐 핸즈 파트너즈, BAFA 뭐 요런 애들 전부 다 개인들 요거 다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애들이 작전 세력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확률이 거의 99.9%입니다. 그러니까 원금이라도 니들 가져가고 거기에 이율이라도 좀 받아가 그러면서 야 우리 이거 성공할 줄 알았는데 미안하다 전환 못했으니까 그냥 일단 원금의 이율이라도 챙겨가 그러면서 회사가 갚아주는 겁니다. 그죠? 여기 이자까지 쳐서 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환사채를 보고 개인이 들어가면은 망한다고. 이거는 사채예요. 회사채. 회사채는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회사에게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기 상환 해줘버리면 그만이에요. 최후의 손실은 이거를 산 개인 투자자죠. 어쩔 수 없죠. 자, CIS, 뭐, KPM 테크 요거에서 보면은 뭐 설비 시공을 갖다 계약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표면 처리 설비 시공을 했대요. 그런데 밑에 보면은 또 무슨 뭐, 코로나 치료제, 말도 안 되죠. 렌질루만 뭐 이러고 있죠. 적자 지속. 이거는 근본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표면 처리 시공이랑 코로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보시면 이거는 3,000원이면 요 비보정 그룹을 갖다가 다 매수를 할 수 있죠. 1,000, 1,800원, 2,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왜 그렇다? 상장사 4개가 3,000원? 안 된다? 그럼 이거는 말 다 했죠? 주주가 오너가 더 이상
해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모든 것들이 우회상장이기 때문에 더 띄울 수 있는 테마가 없어요. 변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다 해먹었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하락률 3, 4위에 카나리아 바이오 EM 플러스가 있습니다. 요거 어제까지만 해도 EM 플러스 폭등했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폭등했어요. 한 13%인가 폭등을 했고, 요거 카나리아 바이오 어저께 상한가 부근 갔었죠.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인가 카나리아 바이오 말씀드렸죠. 그거 오늘 다시 말씀드리고, EM 플러스도 호재가 떴어요. 호재가 떴는데 13에서 마이너스 12까지 갔다. 그럼 요거는 뭐 거의 한 마이너스 25%간 거나 마찬가지죠. 고점에서 잡은 사람은. 카나리아 바이오 봅시다. 오늘 마이너스 13.6% 갔는데 전환사채 발행을 갖다 결정을 했어요. 오늘 또 16일날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카나리오 바이오 M, 오큐피 바이오 얘들이 자기 돈을 갖다가 계속 착취를 해간다고 말씀드렸죠. 고가를 털면서 어디서 현대사료였던 현대사료, 카나리오에서 그리고 세종메디칼에서 요렇게 카나리오 바이오 M이 착취를 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요것도 오늘 보시죠. 보시면 4회차는 300억 원, 그 다음에 5회차는 200억 원을 가져가요. 발행을 했어요. 총 500억 원을 발행을 한 거죠. 500억 원을 발행을 했는데, 자, 운영 자금이 200억, 그 다음에 채무 상환 자금이 100억, 그 다음 여기 라인을 그대로 보면 요것도 채무 상환 자금이 200억인 거죠. 총 채무 상환 자금이 300억인 거예요. 300억. 뭐 이율은 뭐 요렇다 치고 만개를 갖다가 따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4회차 받고 5회차 받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자, 특정인에 대해서 사채 발행을 했는데 사채 발행 대상자가 카나리오 바이오 M이에요. 세종 그 다음에 카나리아의 최대 주주인 카나리오 바이오 M이 주주로서의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300억 발행하고 200억 발행하면서 500억을 발행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거 말씀드렸죠. LSL, CNC 1회차 3호 일반 사채 요거에 대해서 양수대금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전환사채 인수대금 지급채무를 상기한다고 얘기를 드렸죠. 지금까지 어려우시죠? 이거 어려우실 거예요. 이거 쉽게 아는 사람 없습니다. 말이 어렵기 때문에. 자, 내려가 볼게요. 어쨌든 조달자금 300억 중에 운영자금으로 요렇게 나눠서 200억 쓰겠다. 23년에 쓸 걸 갖다가 굳이 170억을 미리 땡길 필요 있나요? 없죠? 그죠? 바이오 임상 비용 외 말이 안 되죠, 이거. 응? 23년에 22년은 그러면 바이오 임상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죠. 자, 채무 상환의 자금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차입처가 카나리오 바이오 M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발행처가 어딥니까? 발행처가 카나리오 바이오 M이죠. 그죠? 차입처도 카나리오 바이오 M이에요. 그럼 얘들 돈을 갖다가 지금 빌려서 얘들 돈을 갚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조기 상환 그 권리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자꾸 현금을 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지금 얘들한테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얘들 돈으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이 돈을 갖다 다시 메꿔주는 거라고요. 말이 돼요? 이거 전부 다 콜옵션 조기 상환 들어오면은 현대사료 자료로 카나리아 돈으로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카나리아 바이오엠 주주 200억. 요것도 채무 상환 자금의 경우에는 차입처 카나리아 바이오엠을 갖다가 갚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요걸 갚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걸 발행을 해가지고 얘가 요걸 발행을 해요. 발행을 해가지고 얘한테 차입을 한 걸 이 신주 인수권부 자체를 갖다가 갚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것도 똑같죠. 세종 메디칼 나왔습니다. 주권 관련 사채권 양수도를 해가지고 자, 카나리오 바이오엠으로 하여 발행하는 세종 메디칼 요거를 갖다 800억 원을 갖다가 카나리오 바이오 무기명식이랑 퉁을 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카나리오 바이오엠이 세종 메디칼 그걸 갖다가 퉁을 쳐가지고 카나리오에서 돈을 가져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예요. 에드바이오텍 갑자기 나오죠. 에드바이오텍은 오늘 주가가 여기 보시면 13%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 카나리오 바이오엠이 카나리오 바이오텍에게 예전에 투자를 받았는데 그거를 카나리오 바이오 발행 보통주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근데 양도인이 카나리오 바이오엠이 요 오큐피 바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구주를 갖다 하는데 22억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이거 주가 얘들이 인수했을 때 주가가 거의 한 8배 이상 뛰었잖아요. 현대사료가. 얘들 엄청나게 돈 벌었겠죠. 실질적으로는 뭐 드러나지는 않았겠지만 주변의 특수관계자들의 가족, 친구들 모두 다 쓸 겁니다. 그죠? 자, 뭐 어쨌든 그래서 카나리오는 박살나고 있는 거고 지금 카나리오 M은 계속
물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물량을 줄이고 있어요. 물량 줄이면서 얘들한테 모든 걸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죠. 자, EM 플러스. 리튬티 탄산 뭐 응급제 개발 완료. 그리너지와 프로젝트를 갖다가 한다. 오늘 오전에 났죠. 그래서 주가가 12%까지 올라왔었다고 말씀드렸죠. 뭐 이럴 수 있어요. 뭐 올해 1년 차를 해가지고 뭐 흑연을 했다가 한다. 뭐 그리너지는 뭐 어쩌고 저쩌고 2차 전문 소재 뭐 그린 뭐 요것도 한다. 작년에 했대요. 지난 3월에. 근데 껄끄름한 게 뭐냐? 자, 그리너지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죠. 유일한 양산업체, 올해 매출 80억, 내년 매출 6배 증가 예상. 그러면서 장외 비상장 주식을 갖다 거래를 하자고 합니다. 여기 전화를 하잖아요. 여기 전화하면 100% 요거 얘기하면서 요거 주당 얼마에 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경험해 본 거예요. 요 회사는 아니에요. 요 회사는 아니고 어떤 A라는 특정 회사라고 얘기할게요. 비상장 회사를 갖다가 제가 관리를 맡았던 회사의 직원을 사칭을 하면서 요런 애들이 요 번호는 아니겠죠. 요 번호는 아닐 겁니다. 요 번호는 아닐 건데 요런 애들이 사칭을 하는 거예요. 사칭을 하면서 요거를 갖다가 주당 뭐 1,000원짜리를 한 15,000원에 팔아요. 15,000원. 답 없죠 이거. 이렇게 해서 뭐 한 100주씩 1000주씩 이렇게 해서 1,500만 원에 팝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거 상장이 안 돼요.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전화를 해보잖아요. 전화를 해보면 얘들은 무기명으로 발행을 해요. 무기명으로. 액면가로 500원에 뭐 100만 주 이런 식으로. 그리너지라는 데서. 그리너지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냥 그런 거예요. 모든 회사가 무기명으로 한 500원 액면가에서 100만 주를 발행을 하면 요거를 누가 들어다가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파는 겁니다. 500원짜리를 갖다가 15,000원 정도에 팔 수 있다고. 그런 채널이 요런 채널이 그런 채널이 요런 채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찝찝한 거죠. 그리너지 뭐 요렇게 또 계속 기자가 글을 쓰고 보면은 요 기자 배요한 기자가 어떤 걸 썼던가 한번 봤더니 크리스탈 신소재, BNGT, 뭐 박셀바이오 요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자들이 글을 쓸 때 뭐 어쨌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있다고. 요런 부분이 찝찝한 거예요. 앞에는 비상장도 팔고 그죠? 그것도 팔고 또 EM 플러스는 그 한국 채권 투자 운영 엑시트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 뭐 답이 없죠. 그런 거고. 자, 마지막으로 부산주공은 오늘 상한가를 갔죠. 재무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입니다. 부채 비율 보이세요? 부채 비율 이렇고 유보율 이런 상황. 자본 잠식 상황이죠. 그런데도 상한가를 갔다. 왜 갔느냐? 아시죠? 이 EM 플러스 지배하는 위쪽에 있는 최호재에 있는 부산주공. 돌려먹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세력들은 지금 주가를 돌려먹는다. 부산중앙 보세요. 보면은 부동산 매각까지 하고 있어요. 800억 규모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세력은 다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으면서 이탈을 하는 거죠. 디스코 회사인데 갑자기 여기 보시면 수소트럭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해요. 그죠? 부동산 개발 사업도 하고 이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대기업도 잘 못하죠. 연관성이 없는 사업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도 한번 봅시다. 오늘 보면 여기 노란 색깔 하나 추가했으면 노란 색깔은 이제 제가 봤을 때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그 다이소 주식으로 갔던 것들, 다이나믹 디자인, 뭐 SL 바이노스 이런 것들, 제이슨 코스메틱 이런 거 안 돼요. 비보전 헬스케어, 비보전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이게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다이소 이하로 간 주식들은 거의 회생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누가 들어서 올려주겠어요? 만약에 주가 자체는 감자를 해서 올릴 수 있겠죠. EV 첨단소재 요거 감자하게 되면은 2대1로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가 1,000원짜리인데 다음번에 2,000원으로 가겠죠. 근데 주가 오늘 1,0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이제 다이소 종목에서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초록뱀도 그렇고 초록뱀 미디어도 그렇죠. 초록뱀 미디어 제외하고 초록뱀 그다음에 뭐 여기 있는 버켓 스튜디오, 인바이오젠 다 똑같죠. 다 똑같은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비보전 헬스케어 보시면은 뭐 이미 주가 끝났죠. 주가 끝났고 이미 이 과거 뒤에서 해먹을 만큼 다 해먹었다. 이걸 갖다 누가 살려주겠어요, 그죠? 최고 주가가 12,700원인데 지금 600원, 그죠? 요런 상황이고 관리 종목 KPM테크 이것도 보시면 여기 뒤에서 다 해먹었잖아요, 그죠? 다 해먹은 거예요. 412원, 412원. 이게 불과 2020년인데 2020년 9월이요, 9월. 이 정도면은 뽕 뽑을 거 다 뽑아 먹었잖아요, 그죠? 다 뽑아 먹은 겁니다. 2020년 9월. 그 다음에 한일중공.
이만큼 모든 차트들이 다 이런 꼬라지인데 이거 누가 살려주겠어요? 여기도 9월에 보시면 2225원이었는데 500원을 빠졌어요. 그럼 거의 4분의 1 토막 난 거고. 그죠? 아무도 안 살려줍니다, 이런 거. 텔콘 RF 마찬가지. 주가가 전부 다 희한하게도 가격대가 다 비슷하죠. 다 비슷하게 올라갔다가 치고 빠지는 거. 이때 이미 모든 게 이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환사채를 갖다 발행한다는 얘기 자체도 거의 없는 겁니다. 그냥 빼버리는 거. 그리고 마무리를 지은 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박민영 사건이라고. 박민영 사건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세력들은 연관이 되어 있다. SL 바이오닉스. 이것도 보시면 똑같죠. 6천, 7천 원이 있는데 300원까지 왔어요. 이거 누가 살립니까? 회생 가능성 없죠. 다이나믹 디자인. 자, 이것도 똑같죠. 반등 나와서 여기서는 있었던 거 최대주주들이 다 털고 나갔잖아요. 다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빠졌는데 이걸 갖다 다시 올린다? 의문이죠. 이거 지금 이제 유중이나 이런 부분만 남았는데 12월 달에 유중 들어가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감자 이미 들어갔었잖아요. 30대로. 그래서 이거 나누기 30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거는 160원짜리 주식이에요. 100원, 60원짜리. 160원짜리 주식을 갖다가 사시면서 행복해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최고가가 지금 보시면 13만 5,463원. 근데 지금 얼마죠? 5,000원이잖아요. 5,000원이면 나누기 하면 20배 이상 올라갔던 과거에 그런 종목들이죠. 답이 없죠. 제이준 코스메틱.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491원인데 지금 보시면은 2018년도에 최고점 찍고 거의 20분의 1 토막이에요. 20분의 1 토막. 이런 거 누가 살려줍니까? 아무도 안 살려주죠. 요때 살아남는 사람들은 다 나갔죠. 요럴 때 올라갈 때 거래량 터질 때마다 다 나갔어요. 이거 다 나간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지금 여기서 북치고 뭐 장구치고 해봤자 의미 없죠. 더 이상 해봤자 이거는 한동훈 장관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가디언즈 멤버십 들어오신 분들, 포트폴리오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10% 이상 수익이 나서 익절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분들은 진짜 3일 연속 10% 종목 3개를 가져가신 거예요. 10% 이상이죠. 최소가 10%니까. 안정적인 걸로도 충분히 하루에 그것도 3일 연속 포트폴리오를 분산을 하면은 새 종목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짓말 같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실까봐 지금 이거 PPT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리고 이거 써도 되는지 다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요거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영상 끊으셔도 됩니다. 근데 가디언즈 멤버십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한번 보시면 좋아요. 자, 요거 문자네요. 그대로 보여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죠? 2022년 11월 14일 오전에 제가 9시에 보자마자 그거 딱 시가에 엄청 튀었길래 바로 인적 하시라고 다 보내드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거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나가야 되는 멤버십 영상 사라고 말씀드린 거, 그거에 대해서 영상 링크를 전달드린 거예요. 요거는 전달드린 거고, 매도 잘하실자라고 여쭤봤는데 뭐 출근길에서 다 못하고 좀 더 기다려봤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요 종목 익절한 거는 지난주에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만족을 하셨던 거고. 자, 그 다음날 22년 15일 날 제가 최근에 커뮤니티에 글 올려드린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장 빠른 뭐 기자보다 더 빠른 뉴스를 주식 후견인 TV가 함께 가신다고 요분이 제보 주신 거예요. 요분이 제보 주셔가지고 어제 올려드린 거죠. 9시 44분에 이렇게 해서 후견님 건 보고 이제 뭐 기자가 쓰셨나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영상보다 계속 늦게 올라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이나믹 어저께 이제 그 다이나믹 디자인을 갖다가 엄청나게 이제 장난하는 거 보고 요분이 보신 거예요. 요분이 왜냐면 다이나믹 디자인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이제 가디언즈 멤버십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뭐 안 볼 거니까 상관없다. 보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관심 가지지도 않는다. 2년 동안 이분이 물려 계셨대요. 황 누구 대표보다 이전에 있었던 뭐 손 누구 대표 그때부터 물려 계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카톡에서. 아니 카톡이래 지금 문자로. 그래서 요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11시 21분에다가 목표 주가 10% 근접했다고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종목에 매도하시고 교체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요분 그래서 이틀 연속으로 다른 종목 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나간 거 말고 그 전에 포트폴리오에 포함됐던 종목이 어저께 터진 거죠. 그래가지고 종목 교체 해드리고 자 오늘 16일날 또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또 10% 올라간 겁니다. 목표도 10% 도달했습니다. 3일 연속 축하드려요. 제가 보시면 장 시작 전에 오전에 뭐 어떤 문자를 보내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기존에 있었던 종목 안정적인 걸 갖다가 보유하고 있다가 목표가가 오면 팔자. 근데 그걸 갖다 포트폴리오에 짜면서 수익률을 최대한 가져가자. 이게 목표인 거지. 어떤 뭐 리딩방처럼 아침에 어떤 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종목 사고 뭐 10% 먹고 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대응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요분은 또 이제 정리를 하신 거죠,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6종목 이분이 총 가져가셨는데 3개를 갖다가 10% 익절을 하시고 3개는 지금 약보합권이다. 교체한 것도 있잖아요. 어제 2개. 그러니까 총 4종목 정도를 갖다가 끌고 가신 거예요. 4종목 정도. 4종목 정도인데 요게 이제 교체를 계속 하신 거죠. 요분이 매주반 하지 않으시고 격주반과 사이에 있는 1.5주반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세 종목 받고 이런 식으로 가신 건데 2달 정도 이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다이나믹에게 고마워할 듯 다이나믹으로 이른 삶에 대해서 귀인을 만났다라고 또 예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달도 이어가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종목 하나 더 추가해서 오늘 제가 또 전달을 드렸죠. 전달 드린 거고 여기 시간대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종목을 갖다가 늦게 전달을 드려요. 왜냐면 우리 종목들은 변동성 자체가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뭐 사는 거에 급하지도 않고 파는 거에 급하지도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홍보에 써도 되는지도 한번 여쭤봤었고 그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진행을 하셔도 충분한데 왜 이런 종목들 등락이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뭐 금량 같은 거 이런 것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갔고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까지 올라가는 거 그거는 정말 잘한 일이죠. 수익은 언제나 오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갖다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측할 수 없겠죠.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걸 갖다 예측을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예측을 해요? 설령 우리가 손자를 잡고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죠. 이런 것들 응? 장이 마감이 여기 있는데 시초에 이렇게 받고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갭이 떠버리는 것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버티실 거예요? 다시 올라오길 기다리실 거예요? 기도 매매를 다 하실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힘들죠, 이런 것들. 힘들어요. 예측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테마를 잘 탄다고 하더라도 당일 사실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은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단타를 갖다가 당일에 정리를 하시고, 당일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단타는 손절을 잡고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좀 안정적으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잘하시는 분들 그리고 성격 급하신 분들은 연락 주지 마세요. 제가 이제 가디언즈 멤버십 계속 말씀드려서 불편하실 분들은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이제 뒷부분에만 홍보를 할 테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앞부분에 이어지는 그런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셔야죠. 그죠? 항상 저에게서 뭔가 뽑아만 가시려고 하는 거는 조금 안 되시니까요. 그래서 광고 정도는 그냥 재미로 봐주시고 이용을 꼭 하실 분들은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참여를 눌러주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크게 들지 않아요. 아시겠죠?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잘하시면 되고 초보이신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과신하셔서 하시려고는 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오늘도 영상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세력지도에 있는 종목들은 절대 단타로도 하지 마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